자, 408쪽. 자, 07번 별 딱 붙이세요. 부동산 활동.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것도 부동산 경제 활동이라 그러죠. 활동. 밑에 7번 408쪽. 책 봤어요? 자, 408쪽.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취득.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가 있죠? 등록면허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징이 뭐다? 오로지 취득 관련, 보유, 양도 관련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죠?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이에 종합보다 부동산세. 이에는 오로지 뭐라 그랬어요? 보유도 관련. 취득, 양도 관련하면 틀려요. 오로지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자, 기본 강의는 하나만 알으라고요.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관련이죠. 그럼 이제 기초 강의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게 본세잖아. 이거 본세죠.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취득, 보유, 양도 중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끝냈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붙잖아요.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왜 둘 다 붙냐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뭐만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암기하는 거예요. 종부세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역시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붙잖아요.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붙죠? 이럴 때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취득 관련. 이해랑 같이 내니까 요럴 때 농어촌 특별세는 뭐라고 답해요? 보유 관련. 요럴 때 농어촌 특별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양도 관련.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세금이다. 부가세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요럴 때는 취득 관련, 종부세랑 같이 낼 때는 뭐다? 보유 관련, 양도세에 붙여서 낼 때는 뭐다? 양도 관련. 세 가지랑 다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죠. 책에는 쭉 이렇게 읽어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책은 그렇게 제가 설명한 게 그걸 법조문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무슨 관련이라고 얘기합니까? 취득 관련. 요럴 때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유 관련.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자. 그러나 여기는 안 붙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시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초과정은 뭐다? 이해는 본세는 한 군데만 붙어요. 5개는 일명 뭐다? 상식.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2개, 팔아먹을 때 뭐다? 양도소득세는 하나씩만 붙는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3군데 다 붙어요. 단 지방교육세는 뭐랑만 붙는다? 취득, 보유시만 붙는다. 이게 기초예요. 자, 책은 정리가 안 됐으므로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자, 프린트 활동 단계 꼭대기 중간에 부가세 옆에 활동 취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라고만 얘기한다? 취득. 보유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재산세는 오로지 뭐라고 말씀한다? 보유.
그리고 양도세는 오로지 뭐라고 얘기한다? 양도. 여기가 기초라고요. 5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부가세를 찾아야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차근차근 하자. 부가세 2번. 자, 첫 번째 6번이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6번 찾았어요? 지방교육세는 활동단계를 찾으라고요. 네 번째 칸에. 활동단계 뭐가 붙어? 취득, 보유. 양도하면 틀려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도 관련이 있고 보유와도 관련이 있다. 이유는 뭐다? 부가세니까. 취득, 보유만. 그 다음 몇 번을 찾아야 돼? 7번.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됐슈? 됐잖아.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책으로 들어와요. 다시 책으로 들어와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다 용어 정리예요. 자, 410페이지 6번만 알면 돼요. 용어. 나머지는 나중에 뒤에서 6번. 자, 410쪽 6번 뭐가 나와요? 과세, 기간. 뭔 뜻이에요? 저기 봐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항상 소득세라고 나오면 뭐와 뭐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양도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 그래요. 부동산 관련은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줄여서 뭐다? 소득세. 퇴직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원칙이 몇 년에 한 번 내는 거야? 1년. 우리가 월급날 세금을 떼고 받죠? 그럼 그거를 1년 동안 모은 소득을 뭐다?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한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다? 확정신고. 그래서 1년마다 세금을 계산해서 다음 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세무서에 뭐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게 뭐다? 확정신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동네 길 옆에 뭐가 붙어 있는 지역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도 뭐다? 게시판에 딱 붙어 있죠.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붙어 있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소득을 모아서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세기간은 몇 년을 얘기한다? 1년. 그래서 법용어가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딱 적어. 몇 년? 1년.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년. 1년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득을 모아서 세금을 계산하죠. 계산한 다음에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몇 년이라고 얘기한다? 1년. 세금의 이름은 뭐다?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봤잖아요. 그죠? 1년 소득을 모아서 12월 말일 날 뭐를 해? 연말정산하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은 돌려받고 추가 납부세액은 납부해야 되겠죠? 5월 1일부터 5월 말일. 나머지는 자, 그 다음 9번 봐요. 9번. 자, 이런 세금은 신고하는 거죠. 내 스스로 알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야.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신고한다는 뜻은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뜻이에요. 얼마 벌었다고. 그래서 9번 과세표준 신고서. 신고하는 세금은 입으로만 떠들면 안 돼요. 신고서를 갖다가 신고하는 거라고요. 소득을 적어서. 그래서 9번은 이러이러한 거를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한다? 기재한 신고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신고한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신고서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기초과정에서는 넘어갑니다. 412쪽. 자, 15번 별 표시하세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412쪽 조세의 징수. 412쪽 나와 있나요? 조세의 징수. 자, 얘기 한번 볼까요? 조세가 모든 세금이죠? 그럼 앞에가 뭐가 생략됐다? 부가와 징수가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용어 정리해야 돼요. 조세의 징수.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됐다? 부가, 징수. 요거 용어 정리. 그럼 부가가 뭐다? 세금을 과세하게 해요. 부담시키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과.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담시키는 거를 뭐라? 부과. 그럼 부담시키려면 뭐다?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켜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법을 배울 때 부가는 뭐와 똑같은 용어다? 결정. 그래서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부과. 그럼 부담시킨 다음에 징수가 나오죠? 징수는 뭐다?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것.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걷는 것을 징수라 그런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도 얘기한다. 납세 절차. 모든 세금은 납세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다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1번이 뭐다? 결정해서 부담시키고, 그 다음 부담시킨 다음에 뭐다? 징수, 거두어 드리는 게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라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납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게 뭐다? 지방세 용어예요. 지방세 용어. 근데 괄호는 뭐라고 찍혀 있어? 신고, 납세, 국세 용어입니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괄호 신고, 납세.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도 한다. 괄호 옆에 저 국세라고 찍혀 있죠? 자, 그 다음 2번 보통징수.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 그래요.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과. 정부부과. 그래도 부과가 뭐라 그래요? 부과가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걷어가는 거.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고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과.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자, 3번. 3번은 지방세는 무슨 징수라 그런다?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몇 번이다? 3번. 3번. 의의가 뭐다?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괄호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청징수. 밑줄 그어요. 니은 세목에. 하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왔죠? 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의 일부가 뭐가 있을까요? 근로소득세. 특별징수하는 게 뭐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게 뭐다? 월급날 세금 띄고 주잖아.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 소득세의 일부가. 즉 이해는 뭐다?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월급날 세금 띄고 주죠. 회사에서. 회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근데 월급날보다 세금을 띄죠? 그럼 근로소득자가 세무서로 다 갈 수 없잖아.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즉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자, 그다음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자, 우리 종합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낼 때, 또는 뭐 낼 때, 양도소득세 낼 때, 이거 본세죠, 그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본세예요. 그럼 이에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10%를 또 걷어요. 지방소득세를.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징수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금 내봤잖아. 종합소득세.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10%를 지방소득세로 같이 냅니다. 그럼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원래는 따로따로 내는 겁니다. 따로따로 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세무서가 특별히 거둔 다음에 지방세니까 지방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의 특징은 뭐다? 특징은 제3자가 걷어서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서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납부해 주는 거죠. 가장 잘하는 게 뭐다?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일정 기간 안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안 되고, 출제 가끔 물어보는 거는 지방소득세.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다 내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신고서 옆에 보면 지방소득세를 같이 낸다. 이거는 원래 독립세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가 특별히 걷어서 지방으로 보내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하는 세금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특별 징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자, 일단은 용어 정리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하나는 뭐다? 신고납부. 뭐예요 이거?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금을 결정한다고요. 결정.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예요. 세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럼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있고, 기다려라, 통보하고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 통보징수야. 통보징수하면 말귀가 헷갈리죠? 어렵게 보통징수. 그럼 누가 결정할 건가? 이에는 누가 결정한다?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일정 기간 안에 과세권자에게, 정부죠? 과세권자에게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5개죠? 그럼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얘는 몇 번 내는 세금이에요? 딱 한 번. 한 번 내는 세금은 누가 세금을 결정해서?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납부한다. 왜 납세의무자가 결정할까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그러면은 취득세는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무슨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아파트를 5억짜리 분양받으면 5억이 실거래가액이죠. 또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1억이 실거래가액이죠. 또 팔았다. 10억의 상가를 팔았다. 실거래가액이죠.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럼 취득할 때 실지가액, 등기할 때 실지가액, 양도할 때 실지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요? 얘가 먼저 알잖아. 정부는 몰라. 언제 알아? 등기처야 알아. 정부는.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등기는 2년 후에도 할 수 있죠. 사장에 따라. 그럼 세금 못 걷잖아. 그래서 세 가지 세금은 실지가액을 누가 먼저 한다? 납세무자가 먼저 하니까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해됐어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정부부가죠? 그럼 세금 결정을 얘는 누가 해? 과세권자가, 정부가.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한다고요? 결정해서 이제 얼마라고 나왔죠? 우리들에게, 납세무자에게 뭐를 보내줍니까? 뭐를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요.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고지서로 보내준다. 고지서를 발급하죠. 즉 고지서로 세금을 내라고 통보하는 거야. 그래서 통보징수하면 말이 좀 웃기죠? 보통징수. 통보하고 걷어간다. 뭘로? 고지서로. 그럼 우리는 납기 내에 납부하면 끝나죠. 은행 가서. 그럼 어떠한 세금이 있을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뭐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 항상 5개 위주로.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 세금을 신고하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납세무자가 가격이 중구난방이죠? 나는 5억에 신고하고 옆집 할아버지는 2억에 신고하고.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기다려라. 정부는 매년 무슨 가격을 발표합니까?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요. 시세의 7, 80% 수준으로. 그래서 이 매년 내는 세금은 실지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 그럼 공시가격은 누가 먼저 알아? 정부가 먼저 알지. 과세권자가. 정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이런 거를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하죠.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고지서로 걷어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가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준다. 부가가 뭐라고요? 용어가? 결정. 아이고, 부가가 결정이라 그랬잖아. 이거 결정해서 부담시킨다. 고지서로. 단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해는 뭐예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사기당하는 거 보면은 서민들이 다 사기당해요. 부자들은 절대 사기를 안 당해. 그래서 정부 결정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2번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이에요. 못 믿겠다.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납부도 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유예로도 갈 수 있습니다. 유예로. 이해됐죠? 이렇게 종부세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누구를 옆에 둬? 세무대리인이 있어요. 정부가 결정한다고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있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게 2조 원 전후가 돼.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2조 원. 그 환급 사태가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환급 사태가. 그러니까 서민들은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안 믿는다. 내 친구도 부자 있어. 모임 같죠? 부자들은요, 딱 2만 원 내면 회비 2만 원만 내요. 그럼 1차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2차 갈 수 있지? 꼭 돈 없는 들이 앞에 나가서 돈 내려고 그래요. 그게 서민의 공통이야.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런다니까. 1년에 한 번. 왜? 평상시에 우리는 직업이 이상한 직업이잖아. 아침에 왔다가 새벽에 가잖아요. 친구들 만날 일이 없어. 그냥 연말에 한 번은 꼭 만나요. 토요일 날 오후에. 저는 딱 친구들 1년에 한 번 만나요. 거기 부자가 딱 2명 있어. 벌써 의심해. 저 녀석이 지금 뭐 왔을까? 그러니까 서민은 편해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412쪽. 400 신고납부 나왔잖아. 그 기업 의의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가 딱 밑줄 긋고 납세 의무자가 포인트가 뭐와 뭐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신고납부. 그럼 세목 세 가지만 알아요. 세 가지만. 세목 세금의 이름. 취득세 밑줄 긋고 등록면허세 밑줄 긋고 등록면허세 밑줄 그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국세 소득세. 국세 소득세. 항상 소득세 하면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소득세 하면 뭐와 뭐를 합쳐서 쓰는 거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소득세 밑줄 그었어요? 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선택하는 경우. 종부세는 선택자가 들어가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다음 보통징수. 보통징수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포인트가 고지서 발급. 포인트가 의. 고지서 발급.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 세목 딱 2가지만 그으면 되죠? 하나는 뭐다? 재산세. 그다음 국세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단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선택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신고납부로. 이제 그만 봐야죠. 책 이제. 쟁일 볼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칠판 주목하세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그 시험은 1번, 2번 위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정부가 늦게 알아. 등기처야 알아.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죠. 가격을 누가 먼저 알아?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하니까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발급.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어가야 돼요. 그럼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근데 이행을 안 해. 불이행. 이거 신고납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 이게 상식이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100만 원을 며칠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돼. 60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배워요.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고요? 잔금이 끝나면 60일. 그럼 신고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해. 불이행.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정부가 개입을 할까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겠죠? 정부가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할 때는 100만 원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불이행했으므로 벌을 주는 거야. 벌이 뭐다? 세금을 늘려. 그래서 세금을 늘리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산세. 용어 나왔어요. 세요, 세요. 세금에 가산한다. 그래서 20만 원이 붙어서 무신고하면, 그래서 가산세가 얼마 붙었다? 20만 원을 늘리는 거야. 그럼 이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목이 돼. 취득세가 되고 등록면허세가 되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취득세가 원래 100만 원이었지? 그럼 20만 원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는 얼마로 바뀌어요? 12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0만 원짜리 뭐가 날라올까요? 120만 원짜리 당연히 고지서가 날라오죠. 뭘로 전환된다? 보통 징수로 바뀌겠죠. 얼마짜리 고지서 날라와? 120만 원.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는 1차적으로 뭐 한다? 신고 납부한다. 불이행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서 120만 원짜리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서 밑에 가산세 나와 있죠? 의.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안 한 거야? 이행을 안 했다. 포인트가 이행.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세금을 늘린다. 어디에 늘린다? 두 번째 밑줄 그어. 산출한 세액의 가산. 세액의 가산. 세금을 늘리는 거예요. 세액에 가산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세 글자로 가산세. 이거 세금에 가산한다고요. 세금 액수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목,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그러면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이거를 정리해야 돼. 시험장에 가면. 그럼 봐요. 신고도 하고 스스로 알아서 납부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신고, 불성실했죠? 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반드시 나눠야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이해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율이 달라요. 그래서 가산세는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로 나눠.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 잘 들어요.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날까요? 세금이 20%. 20% 늘어나. 그럼 취득세가 100만 원이죠? 무신고하면 100만 원에 20%면 얼마? 20만 원.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결정돼? 120. 그러나 적게 신고해. 과소. 적게 신고하면 세금이 적게 신고한 부분에 몇 프로 늘어나? 10%. 10% 세금이 늘어나요. 잘 봐요. 근데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단순 무신고는 2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붙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세가 1억이면 2천만 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뭐다? 사기 부정한 경우는 무조건 몇 프로? 40. 사기 부정이 아닌 경우에는 20 또는 10. 그럼 사기 부정이 뭐다?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할 수 있죠? 거래를 은폐합니다. 은폐한다고요. 없는 것처럼 무신고 40%부터. 그 다음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뭔 뜻이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좌우지간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나? 40.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사형 40. 무신고는 몇 프로? 20. 기억이 안 날 때 무 하면 네 다리 딱 봐. 무 두 개 뻗어 있잖아. 20. 과소는 절반. 근데 이 납부는 이렇게 많이 붙이면 일일부터 하루하루부터 가야 하루하루 그래야 세금 내니까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야.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있죠. 그래서 413조 꼭대기 니은 꼭대기 위반 정도에 따른 신고 관련 가산세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꼭대기 두 번째 줄 40, 20, 10.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두 번째 줄 오른쪽 440은 옆에 살짝 적어. 무슨 부정?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야.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기본 강의니까. 40% 옆에 뭐 적어라? 사기 부정이다. 그 다음 20은 그냥 무신고. 그냥 안 해버려. 10은 과소신고. 그냥 적게 신고해. 세 가지 나와 있죠?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하루하루부터 1일. 이거 법 바뀌었어요. 하루에 0.025%. 이게 낮아진 거예요. 작년보다. 0.025%. 중요한 거는 0.025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납부불은 하루하루 붙는다.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세금이 계속 일정 한도까지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뭐를 정리한다? 칠판 주목하세요. 신고불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 따진다.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세금이 일정 한도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드시 구분하자. 됐어요? 자, 다음 밑에 자 2번 가산금. 자, 별 표시 딱 하고 가산세 가산금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칠판 보자고요. 칠판 봐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날라왔죠? 재산세 고지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행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은행 가서 납부 기한 안에 뭐 하면 끝나? 납부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지서를 보면 고지서 속에 뭐가 들어있어? 딱 보면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어요. 대한민국 성인 이상이라면 고지서 한번 다 본 기억이 있죠? 고지서를 안 봤다는 것은 간첩이야. 신고해야 돼.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고지서. 그러면 납기인에 납부하면 끝나. 어떤 금액을? 납기인의 금액을. 그러나 납부를 안 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납부를 안 하죠? 그럼 납부를 안 하면 이제 뭐가 붙는다? 뭐가 붙어? 가, 산, 금이 붙어. 그래서 이번 시험에 중요한 거는 금, 여기는 가산세. 똑같은 거다. 성격이 다른 거다. 달라. 글씨가 다르잖아. 그럼 이에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체이자가 늘어나. 그래서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가산금. 그럼 여기는
왜 가산금이 붙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결정을 했잖아. 세금 결정을 했어요. 세금 결정을 하면 끝나는 거야 일단. 그럼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왔죠? 납기 내에 납부하세요. 안 하면 뭐를 붙인다? 연체이자. 연체하지 마세요. 세금 결정했죠? 고지서 보냈다.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를 하면 세금을 늘린 게 아니라 뭐를 늘린다? 연체이자. 가산금. 이게 납기 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왜 가산세가 붙어? 세금 결정을 못했잖아. 납세 의무자가 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 정부가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할 때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한다. 가산세. 왜 가산세가 붙어요? 여기는 세금 결정을 못했으니까. 정부가 결정할 때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하죠? 이해. 왜 여기는 가산세가 안 붙어? 세금 결정 끝났으니까. 끝나서 고지서 보내준다. 연체하지 마세요.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체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개정법이 있는데 하나만 알아. 기초는 한 달까지는 연체이자가 몇 프로 붙어요? 3%. 5% 하면 안 더. 3%.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가산금, 기역, 의. 포인트가 뭐다? 고지세액.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기초는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고지서에 뭐를 얘기한다? 납기 후 금액이 연체이자가 붙었다. 율은 몇 프로? 하나만 알아야 돼. 율은 일반 가산금 몇 프로? 3%. 3%부터 한 달까지 3%.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삼김. 삼김. 삼금. 삼김. 오김 하면 안 돼요. 3% 부는다. 3%. 자, 그 다음 용어 정리. 부가. 자, 17번 아까 다 설명했죠?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그럼 부가랑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 부가는 결정과 같은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 부가. 부담시키는 거 뭐해서? 결정해서. 그 다음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 자, 이제 정리 들어가죠. 잘 봐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팔아먹는 거를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럼 취득과 관련된 조세는 두 개. 취득만. 보유만 관련된 세금 두 개. 보유만. 그 다음 양도만 관련된 거는 양도소득세 5개. 일명 이게 뭐다? 상식. 그러나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무슨 활동과 관련이 있다? 취득과도 관련이 있고 보유와도 관련이 있고 양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만 관련이 있다. 틀려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취득만 관련이 있다. 틀려요. 요럴 때는 취득, 재산세랑 같이 붙여서 넣을 때는 취득, 보유. 그래서 취득, 보유시만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지방교육세가 답이다. 이거 두 가지 관련이 있고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슈. 자, 그 다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다. 잘 들어요. 취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을 누가 먼저 알아? 납세 의무자가. 정부는 등기처에 알아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죠. 결정해서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안 했다,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서 누가 세금을 결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결정한다. 그럼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오는 거야? 고지서가 날라와. 그래도 고지서를 보내도 미납하면은 역시 뭐가 따라간다? 가산금.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는 1차적으로 신고 납부하라. 불이행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3번 무슨 징수로 전환된다? 보통징수.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120만 원을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마지막은 뭐도 붙을 수 있다? 가산금도 붙을 수 있다. 단 재산세와 종부세는 처음부터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정부가 결정했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 내에 납부하세요.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하면 뭐만 붙는다? 가산금. 여기는 가산금만 붙어요. 원칙이. 정부 결정했으므로. 그러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안 하면 마지막에 뭐도 붙을 수 있다? 가산금도 붙을 수 있다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했죠? 얼마짜리 고지서 날라와? 120만 원짜리. 그럼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찍혀 있잖아. 그럼 안 내면 그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는다.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징수방법 꼭대기. 자, 징수방법 꼭대기 나와 있네요. 자, 1번 취득세. 원칙은 뭐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했다.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납부죠? 뭘로 바뀌어?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래도 미납하면은 그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어간다. 가산금.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만 붙는다. 틀려요. 가산금도 붙을 수가 있다. 등록면허세 똑같고. 자,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다? 보통징수. 3번은 처음부터 보통징수죠? 미납하면은 연체이자가 붙는다. 가산금. 절대로 자산세는 가산세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산금만 온다고요? 왜 가산세는 이건 안 붙어? 원칙이 왜 안 붙어? 정부 결정했으니까 연체이자만 붙여요.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다. 가산금. 그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원칙이 부가가 뭐야? 결정.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세. 양다리 걸쳐 있죠? 그 다음 양도세. 양도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납세 절차가 똑같아요. 1번, 2번, 5번은 뭐다? 가산세.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뭐도 붙을 수가 있다? 가산금. 그래서 1번이 주가 됩니다. 취득세.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동일하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네요. 그래서 총론 파트를 기초 강의 좀 해봤어요. 자, 칠판 주목할래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네. 사러데이네, 그죠? 사러데이예요. 여러분들 참 자격증을 따려고 뭐다? 열의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모든 게 한 번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좌우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세법은 몇 문제라 그랬어요? 16문제죠? 비록 비중이 적은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세법에 실패하지 않게끔 반드시 고득점을 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